히스토리를 보다 역사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용은 조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영상과 내용은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려 말기에는 외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홍건적과 왜고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 최영과 이성계는 백성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으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주원장은 고려의 북부 지역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성계는 1388년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주도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왕조 교체를 주장하는 급진파로 갈라졌습니다. 한편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로 인한 토지제도의 혼란이 지속되자 고려는 1391년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재분배하고 권세가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을 이루었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들이 정몽주 등의 온건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하여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여 경복궁, 종묘, 사직, 관아 등을 건설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중추적 인물인 삼봉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고려말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 사상을 강화하여 조선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15세기에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이 중앙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왕위에 오른 성종은 훈구 세력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사림을 등용했습니다. 사림은 주로 영남 출신인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종은 훈구와 사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적인 편찬 사업과 문물 정비의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림 세력 중 일부는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남과 3사의 엄관직에 임명되어 훈구 세력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활동으로 왕권을 제한하는 사림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훈구 세력은 사림 세력을 비난하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아 무오사화를 촉발했습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통해 사림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림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각종 사화가 발생하면서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원과 향약이 향촌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광조 등은 현리안과를 통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향약을 통해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불어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열의 시대인 선조 시대의 중앙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 청산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성사림과 신진살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척신 정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왕을 보좌하는 관료들의 정치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성사림과 신진살림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조 전랑은 문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이 조직은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임자를 청거하는 등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김효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인들은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서인들은 김효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반대했습니다. 동인들은 주로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여 서인들과 대립했습니다. 반면 서인들은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여 동인들과 대립했습니다. 이후 분당의 정치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지역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1623년에는 서인 세력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는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매우 시기하고 모우를 원수로 여겨 두 사이의 갈등과 의심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하여 죽이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포하고 대비해 존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사실들은 인조반정 당시의 정세를 인조실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인조한정 때 큰 공을 세운 이관은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1624년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조는 공주공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관의 잔당 세력이 후금에 투항하여 정묘란의 배경이 되었고 백성들의 동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호패법이 재실시되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관은 인조반정 때의 공신이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1624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일부 잔당은 후금의 투항으로 인조와 광해군의 폐위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에 후금의 태종은 1627년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란을 일으켰습니다. 포금의 군대가 황해도까지 쳐들어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용골산성의 정봉수와 의주지방의 이립 등은 의병을 조직하여 관군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보급로가 끊어진 후금은 먼저 강화를 제안하였고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전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후금은 명과의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강성해졌고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주장하는 주화론과 무력 대응을 주장하는 주절론이 대립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주절론이 우세하였고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청태종은 1636년에 직접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였지만 청을 물리칠 힘이 없었던 조선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조는 청태종에게 9번의 절을 하며 예를 갖춰 항복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으며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명과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와 효종으로 즉위하는 복림대군 그리고 대표적인 무린 김상원과 사막사 등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청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인해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는 크게 황폐해졌고 조선은 청과의 군사적 갈등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과 청의 관계는 4대 관계에 입각하여 교역과 왕실사신의 왕래가 활발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북한군이 제기되며 분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세도 정치의 시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환곡과 삼정 등의 부당한 세금 징수, 그리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수단들이 만연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에 대한 항의와 봉기를 자주 일으켰으며 이는 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수령이나 향리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려고 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선 정부의 권력 약화와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조선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